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 타이밍을 잡는 참고 지표인 PIR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IR 지표란 Price per Income Ratio의 약자로서 가계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PIR 지표의 의의는 매년 증가하는 가구 평균 소득값,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집값의 절대적인 가치 평가를 가능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확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적어놓은 접속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의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화면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에 2008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 즉 최근까지 PIR 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PIR 지표가 낮을 때 사고 PIR 지표가 높을 때 파는 것입니다. PIR 지표가 낮다는 것은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고, PIR 지표가 높다는 것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서울 집값의 최종 매수 타이밍은 2014년 언저리였고, 최근 가장 거품이 많이 꼈던 폭등기는 2022년 2분기 정도입니다.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PIR 지표도 이러한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치수들을 내가 만약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테이블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왼쪽과 같은 차트를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PIR 지표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 통계 월간 시계열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월간 시계열 엑셀 파일을 받으시면은 11번째 시트에 PIR 지표를 기간별로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KB부동산 허브 데이터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출자의 연소득 중위값과 주택가격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KB통계 월간 시계열은 소득 자료를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각 분위별로 상세하게 보기에는 두 번째 방법인 월간 시계열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참고로 월간 시계열을 통해서 볼 경우에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회색 음영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1분위부터 5분위, 그리고 평균 주택가격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지만 대표격인 중간값들을 통해서 그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허브와 마찬가지로 차트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PIR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PIR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인사이트는 우리가 월급을 모아서 집을 매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IR 지표가 10이라는 것은 내 연봉을 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동안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집값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수십 프로, 많게는 두세 배도 오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10년 뒤에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산 격차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이지만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한 번 놓칠 때마다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부동산 공부를 해뒀다가 적정 타이밍에 좋은 자산을 취득해서 자산 증식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한 평범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PIR 지표에 이어서 서비스로 추가적인 지표 한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HAI라는 약어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고, 저는 약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을 주택 구입을 할 때 느끼는 대출 상환 부담입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니까 이 지표가 낮을수록 이 부담이 낮아져서 아파트 매수 측면에서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PIR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은 대출 금리에 대한 시장 상황을
추가로 반영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맨 아래에 지수 수치의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지수 수치가 90.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정 부담액의 90.1%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구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연소득이 1억이다 라고 할 때 이 소득의 25%인 2,500만 원까지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요 주택금융통계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적정 부담액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0.1%다 라고 하는 것은 25%인 2,500만 원에서 다시 한번 90%를 곱해서 2,250만 원을 주담대 원리금으로 연마다 상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첨부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면 화면에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수가 있고요.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상세 조회 페이지 들어가셔서 기간을 2004년 1분기부터 데이터 개수를 10개에서 최대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시단위별로 광범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여기 CSV 파일을 통해서 엑셀 로우 데이터를 받으시면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간별로 지역별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값이 튀는 이유는 데이터 집계를 이전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PIR 때와 마찬가지로 적정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겠죠. 그래서 2004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평균치를 그어보고 현재 수준과 비교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의 과열, 버블 그리고 침체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특정 지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몇 개 지역들은 빼시고 내가 원하는 지역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차트를 그리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시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울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대충 요 지점이라고 하면은 현재는 평균보다 약간 더 위라서 적정 가격보다 약간 더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PIR 지표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추가 내용 보완으로 전세 매물 증감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증감은 말 그대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냐, 증가하고 있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전세 매물 증감을 통해서 향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전세 매물 증감 추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세 가격, 더 나아가서는 향후 매매 가격을 예측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전세 매물 증감이라는 것은 투자 선행 지표로서 한 발보다 빠른 투자를 위해서 좋은 투자 지표입니다. 특히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기를 거쳐서 하락한 상태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타이밍은 실수요자보다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는 좋은 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전세 매물 증감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바뀌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매매 가격까지 연동지어서 변화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화면은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캡처 화면입니다. 어떻죠? 울산 지역인데 지금 23년 1월 정도를 피크로 해서 현재까지 1년 10개월 정도 계속 좀 우하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세 가격 측면에서는 호재이고 더 나아가서 전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매 가격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멀티 차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울산 전세 매물이 피크를 찍고 우하향함에 따라서 울산 전세가가 그리고 매매가가 동반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지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세 가격,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세 가격이 23년 4월 약 평당 656만 원 정도로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가요? 전세 매물 증감 자체는 23년 1월을 기준으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전세 가격은 23년 4월부터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확률로 전세 매물 증감은 전세 가격에 선행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실거래가에 처음 들어오면은 보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여기 매물 증감을 클릭하고 여기 전국, 서울, 경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매물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이렇게 클릭한다고 치면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최근 한 3년 정도 그런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매와 월세를 비활성화해 주시고 이렇게 전세 매물 증감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상세 데이터는 이렇게 아래 테이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실거래가와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울산 지역 전체를 두고 전세 매물 증감과 전세 가격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의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단지까지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입니다. 우선은 울산에서 꽤 대장격에 속하는 아파트를 가져와 봤고요. 한번 보시면 23년 1월에 울산의 그 전세 매물이 피크를 찍고 우하향함에 따라서 울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한다고 앞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서 이 분위기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2년 말 23년 초에 지금 매매가가 중간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22년 12월 당시에 지금 뭐 8억 한 중반 정도의 가격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수치는 지금 9억 1,500까지 지금 매매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서 추이를 정확하게 보기는 매매가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매가를 기준으로 봤고요. 실제 전세 매물을 한번 봐보니까 국평 기준으로 지금 전체 488세대인데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한 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도 마찬가지로 울산에서는 아주 평당가가 높은 축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대로 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가요? 22년 말 23년 초에 지금 최저점을 찍고 현재까지 매매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25세대인데 지금 전세 매물을 보시면 어떻죠? 단 한 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층이네요.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엔 부산의 사례인데요. 부산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22년 10월을 피크로 해서 그 이후에 전세 매물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기간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21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부산의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산 지역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지인 멀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전세가와 매매가도 21년 말부터 해서 2023년 3월까지 쭉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양상이 한번 바뀌었죠. 22년 11월부터 방향이 바뀌어서 부산의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시점으로부터 그것이 전세가와 매매가에도 반영이 되어서 23년 4월 부산 전세 가격은 저점을 찍고 현재까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매매 가격은 추가 하락한 후에 현재는 약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울산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흐름을 인지한 상태로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현재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매수 매도의 판단 지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IR 지표와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더 나아가서 전세가율 관련된 추가 영상인 전세 매물 증감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